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타로 마스터입니다. 이번 리딩에서는 솔로이신 분들께 언제쯤 사랑이 찾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와의 인연을 기다리며 막연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죠. 여러분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인연이 다가올지를 타로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만 참고해주세요. 1, 2, 3, 4, 5번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언제 내게 새로운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로카드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난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나서 이제는 괜찮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다가오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는 느낌이죠. 이건 물에 빠져본 사람이 물가에 다시 서 있을 때와 비슷해요. 물이 무섭지만 동시에 수영도 다시 하고 싶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두 마음이 충돌하다 보니 연애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새로운 인연도 기대되지만 또 같은 아픔을 반복할까 두려운 거죠. 이럴 때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작은 말이나 사소한 행동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답장을 조금 늦게 보낸다든지 약속에 늦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지금은 지난 상처를 조금 더 보듬으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마음을 닫지 말고 무리하게 연애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예요. 지금 연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좋아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자꾸 내 본 모습을 숨기게 되죠. 상대가 밝고 활기찬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고 기분 좋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가 진짜 나답게 행동한 게 맞나? 라는 생각에 더 지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지난 연애에서 받은 상처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그 아픔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괜찮아, 잊어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들이 밀려와요. 마음속에서는 이젠 벗어나야 해 라고 다그치지만 동시에 혹시 이번에도 똑같은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면에서 스스로와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자신을 숨기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갈등하다 보면 진짜 나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워져요. 결국 마음이 다치고 관계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키우는 게 중요해요. 실망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솔직한 나로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상처를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기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세요. 연애의 가능성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열릴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모임이나 소개팅 같이 만남의 기회를 만든다면 연애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이나 동호회, 모임 같은 곳에 참석해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망설이던 자리지만 이번에는 한번 나가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거나 생각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당신이 직접 한 발 나서는 행동이 중요한 시기예요. 2달 후에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감정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새롭게 만난 사람이 과거 연애에서 상처를 준 사람과 비슷한 말투나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과거의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죠. 혹시 이번에도 비슷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 시기에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3달 후에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확률이 크군요. 공통된 경험을 쌓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이면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억지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처럼 연애의 기회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 있어요. 1달 후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고 2달 후에는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며 3달 후에는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당신의 연애 가능성은 조용하지만 깊은 내면을 지닌 사람과의 만남으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속마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과 설렘을 품고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은 일이나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책임감에 짓눌려 스스로에게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며 배려심 깊은 태도로 주위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죠. 대화를 시작하면 겉모습과 달리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돼요. 처음엔 무겁지 않은 주제들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예요. 이 관계는 급하게 발전하기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각자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확 다가오는 성격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감정을 열어 보일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초반에는 서로를 신중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열정과 진심을 나누게 될 거예요. 결국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맞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가 좋아할 것 같아서 평소에 즐기지 않는 취미나 스타일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이게 돼요. 진짜 나의 모습과 가치를 지킬 때 상대방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요.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필요해요. 연애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직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은 마음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맞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결정 앞에서 직관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내면의 목소리가 주는 신호는
흔히 맞는 방향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도 성공적인 연애의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대와 빠르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천천히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지나친 조급함은 오히려 실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대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연애는 마치 씨앗을 심고 천천히 물을 주며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이 금방 자라지 않는 것처럼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내면의 직관을 믿으며 천천히 나아갈 때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3개월 후쯤이 가장 연애에 적합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때 당신의 마음도 준비되고 적절한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멋진 사랑 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언제 내게 새로운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향한 마음은 참 미묘한데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진지한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끼지만 막상 누군가가 다가오면 예상치 못한 혼란과 망설임에 빠질 수 있어요. 당신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레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속으론 이제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먼저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스며듭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자신을 막아서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때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사실 그 마음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상대는 거리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은 결코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에게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다독일 시간을 줄지도 모릅니다.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순간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감정과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연애는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당신의 속도와 마음에 맞게 그려가는 여정이니까요. 다가오는 사랑 앞에 잠시 머뭇거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라도 당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니까요. 당신이 연애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에 속상했는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로 속상해하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어느 순간 터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상대방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라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더더욱 솔직하게 말하는 게 무서워지는 거죠. 또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신이 더 강해 보이거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게 돼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래가기 힘들고 결국 진짜 나를 숨기는 게 지치게 만들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진짜 모습과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내가 솔직할 때 오히려 더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진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신호죠. 반대로 나의 진심을 드러냈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떠난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내 진짜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결국 가장 행복한 연애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달 후쯤 당신에게 현실적인 안정감을 안겨줄 특별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사람은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에요. 단순히 만나서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꿈을 함께 이뤄가고 싶어? 같은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며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솔직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혹시나 내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이 상대는 진정성과 자신감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거예요. 사실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같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응원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 처음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솔직하고 자신 있게 대화를 나눈다면 두 달째에는 감정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더 자주 만나고 서로의 일상에 녹아들게 될 거예요. 3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서로를 소개하며 관계를 공식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더 구체적으로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안정감이 더욱 커질 거예요. 결국 솔직한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와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 연애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당신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사람은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연애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다 놓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우연히 친구 모임이나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이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될 수 있어요.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칠 법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술술 풀리고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데이트 약속까지 잡게 되죠. 이렇게 연애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만큼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속도감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 거예요. 상대방은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번 겨울엔 둘이 같이 여행을 가보면 어때? 나 우리 주말마다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 같이 해볼까?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실질적인 계획과 공동 목표를 세우며 서로의 일상에 점점 스며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더 깊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뭘 같이 해볼까?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연애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처음 만남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니까 그 이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관심사나 목표가 비슷하다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죠? 우리 다음 달에는 같이 쿠킹 클래스를 들어볼까? 처럼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적인 변화의 흐름을 신뢰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 당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원래 계획했던 데이트가 갑자기 취소되더라도 이런 날엔 차라리 집에서 영화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런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성장시킬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와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운명이 언제 어떤 멋진 기회를 선물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죠. 종합해보면 당신의 연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특히 한 달 안팎의 시점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이 시작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 만남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연애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흐름을 믿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운명은 당신에게 멋진 사랑의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멋진 사랑 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언제 내게 새로운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혹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기회가 찾아온다 해도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결핍 때문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애를 시작했을 때 상대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지거나 집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연애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지원이나 도움을 바라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금만 의지하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까지 상대에게 맡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질 위험도 커지죠. 반대로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큰 실망감과 불안함을 느끼며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정서적인 결핍도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전의 상처나 외로움이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게 되죠. 상대방이 바빠서 연락이 늦어지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상대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는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본인도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은 연애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와도 만나다가 헤어졌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수 있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때 흔히 겪는 감정이에요. 연애는 타인과 나누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한 상태여야 해요.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천천히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연애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사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숨기거나 연애 지침서나 다른 사람이 알려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행동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나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는 게 장애 요인이네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라는 생각에 본래의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애쓰곤 해요. 사실은 한창 바쁜데도 시간이 많은 척 한다거나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스포츠 좋아해 라고 맞춰주는 식이죠. 이렇게 상대가 좋아할 만한 모습만 보이려다 보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연기가 버거워질 수 있어요.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또 연애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을 듣다 보면 자꾸 내가 어떤 틀에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도 해요. 연락은 어느 정도만 해야 한다라든지 상대에게 너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같은 조언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 조언들이 항상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인데도 너무 티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 진심과는 멀어지고 상대와의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진심을 보여주고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건강한 연애로 이어져요.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괜찮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진짜 나를 알아봐줄 사람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테니까요. 계속 연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서 행동할 순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달 후쯤 당신의 삶에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설렘을 줄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할 가능성이 커요. 평소에 가던 카페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서로 관심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도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천천히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2달 후쯤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나 미완의 감정이 남아있는 누군가가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때는 미안했다라며 사과하거나 갑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상황을 재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때 관계가 끝났는지, 다시 시작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점검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3달 후에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상황적인 제약이 연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바쁜 시기와 맞물리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수 있죠. 혹은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부담을 느껴서 지금 내가 연애를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말고 작은 문제들을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당장 급하게 발전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에게 맞는 속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연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연애 가능성은 있지만 연애를 시작할 때 지나치게 안정만을 추구하거나 나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서로를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게 좋아라는 마음이 크다면
자연스럽게 상대와의 거리도 생기고 진심을 나누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연애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함과 감정의 소통을 필요로 하니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 서로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는 특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도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거예요. 또한 과거의 실망감이나 상처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감정들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할 수 있거든요. 과거는 그저 지나간 경험일 뿐이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기회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상대와 같은 목표나 취미를 공유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둘 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주말마다 같이 러닝을 하거나 요가 수업을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는 여행을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공통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취미나 목표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이 깊어져요. 하지만 성공적인 관계에서는 신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는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쌓일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 괜찮아라며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오늘은 조금 서운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감정이라도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연애를 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상대에게 나랑 잘 맞을까?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나일 때 가장 멋지다고 믿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더 안정감이 생기죠. 감정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함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둘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지지해준다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감정이 생기고 그게 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밑바탕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애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당신의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시기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과의 인연이, 2달 후는 과거의 인연과의 재회운이 있어요. 중요한 건 외부의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나 자신을 돌보고 솔직하게 상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될 거예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멋진 사랑 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언제 내게 새로운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고 감정이 흔들려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들이 떠오르거나 이 사람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아직 내 마음속 갈등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가?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같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나의 감정과 원하는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여행을 준비할 때 가고 싶은 곳과 보고 싶은 걸 미리 정리하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되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 지도를 먼저 잘 그려두고 출발하면 그 여정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을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특별한 순간들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툼도 생기고 서로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약속에 늦었을 때 이 사람 뭐야 하고 실망할 수 있죠. 이렇게 상대의 단점을 크게 보거나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예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으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날 실망시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상대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와도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우게 돼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현실과 기대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연애예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은 과거와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천천히 내 마음을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느새 마음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달 후쯤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져서 작은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많아질 거예요. 이때 좋은 인연이 옆에 있을 수 있으니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도 그냥 인사치레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세요.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 소소한 대화에서 행복을 느껴보는 게 좋아요. 감정이 풍부해진 시기에는 작은 일들도 큰 기쁨을 줄 수 있거든요. 만약 한 달 뒤에 누군가와 좋은 감정을 나누게 된다면 2달 후에는 그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사귀어 볼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의 설렘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천천히 쌓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작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가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하게 시작된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신경 쓰이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를 충분히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연애는 타이밍과 준비가 맞아떨어질 때 더 아름다워져요. 천천히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인연을 맞이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꼭 맞는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가올 연애의 가능성은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에만 의지하면 기쁠 땐 정말 행복하지만 작은 오해가 생기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이면 따뜻한 감정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을 잘 균형 잡는 게 필요해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맞을까? 라고 너무 분석적으로 생각하면 관계를 깊게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가 표현이 서툴 때 이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걸까? 라고 판단해버리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죠. 반대로 드라마처럼 매일 설렘만 가득한 연애를 기대하면 작은 실망도 크게 느껴져요. 상대가 바빠서 연락이 늦었을 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라고 의심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죠. 연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메시지나 작은 관심으로 따뜻함을 전할 때 더 의미 있어요. 오늘 왜 연락이 늦었어? 대신 오늘 많이 바빴지?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감정에 솔직한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연애의 시작이에요. 작은 실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예요. 다가올 연애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성과 감정을 잘 섞어가며 소통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사랑이 쌓이고 연애가 더 행복하고 깊어질 거예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의 실수나 아쉬운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관계가 자라기 어려워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과거의 경험은 배우는 데만 쓰고 그게 지금의 나를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해요. 예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번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해보자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좋아요. 연애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서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상대방과 취미나 생각이 다를 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한 번쯤 같이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서로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도 풍성해질 거예요. 연애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어요. 친구,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며 내 삶의 여러 부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연애는 인생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니까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통하는 습관도 좋아요.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랬어? 라고 따지기보다는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면 상대도 더 편하게 느낄 거예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함께 장기적인 목표를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주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소통하면 더 행복한 연애가 될 거예요. 연애는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니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소통으로 다가올 인연을 맞이해보세요.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연애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감정과 이성을 잘 조율하면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만남이 점점 깊어져 장기적인 연애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연애의 타이밍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올 인연을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일상을 즐겨보세요. 스스로를 돌보고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특별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예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멋진 사랑 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언제 내게 새로운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연애를 시작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과거의 경험들이 준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어떤 사랑이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예전에는 작은 다툼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의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법을 익혔을 거예요. 때로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법도 자연스레 배웠겠죠.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이 성숙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줄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요즘 당신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막연한 환상에 기대지 않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나와 가치관이 잘 맞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새로운 인연을 진지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랑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연애를 기다리고 있어요.
연애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집착, 불안감, 그리고 피해의식이에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라 괜찮지만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좋은 만큼 자꾸 신경이 쓰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불안해지고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왜 답장을 안 해? 라고 재촉하면 상대가 점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했는데도 5분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의 SNS를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상대도 지치고 결국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할까? 혹시 나를 떠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죠. 가끔은 걱정이 지나쳐서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돼요.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나한테 정 떨어진 거 아냐?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괜히 오해를 만들게 돼요. 불안감이 쌓이면 사소한 일도 걱정으로 커지면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한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바빠서 연락을 늦게 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서운해하면 상대방도 억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서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지고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들 때 스스로 조금 멈추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여유를 주고 내 마음도 차분히 돌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쯤 지나면 소개를 받거나 아는 사람 중에 관심이 가는 누군가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 좀 더 알아가 볼까? 하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회사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나 누군가가 소개팅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2달쯤 뒤에는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고민까지 나누는 사이가 될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서로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이겠죠? 이쯤 되면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커지면서 연애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3달쯤 지나면 작은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서운함이 들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 삐걱거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은 연애 초반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거예요. 작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걸 잘 해결해 나간다면 관계는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가올 만남과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가까운 미래 당신의 연애 가능성은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길 거예요. 친구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을 보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괜찮은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들이 비슷한 조건이나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선택이 어려워지겠죠. 한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은 배려심이 깊어서 마음속 저울이 이리저리 기울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길어지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와의 인연을 놓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들은 당신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가장 끌리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보는 거예요.
연애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마음이 먼저 반응할 때 잘 풀리는 법이니까요. 마음의 균형을 잡고 여유롭게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에 머물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올 인연들을 맞이해보세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상대가 호감을 보여도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쩌지? 하고 주저할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면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신중함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함께하는 태도는 특히 중요해요. 신중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도 너무 머뭇거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상대가 데이트를 제안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시작일까? 하고 고민만 하기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 한번 만나보자 하고 나서 보는 거죠. 또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도 필요해요.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기억해두고 소소한 메시지로 응원하거나 하루를 물어보는 일들이 쌓이면 서로의 관계가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거나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지만 열린 마음과 진심을 담아 다가간다면 진정한 인연과 행복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가까운 시기 내에 연애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달에서 2달 사이가 당신의 연애가 시작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자신을 믿는다면 좋은 사랑이 곧 당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멋진 사랑 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설렘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연애가 힘들게 느껴질 때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질 기회가 되기도 해요. 다가올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연애는 타이밍과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 법이죠. 이번 리딩이 여러분이 맞이할 사랑의 순간을 준비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원하는 인연은 분명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 여러분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선택한 번호를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타로 마스터였습니다.